자, 소희 맞죠? 소희가 쓴 거를 쭉 봤는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문장을 이어가는 과정도 다 괜찮은데 이런 얘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이죠. 1차 방정식 풀이에 의해 1차 방정식 풀이에 의해 당연히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바엑스를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1차 방정식이겠죠. 이거는 마치 뭐를 쓰는 거랑 비슷하냐면 지금 위에서 막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나누기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산술 평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굳이 다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지금 바엑스에 대해서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엑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쪽이 훨씬 답안을 읽는 사람들한테 편합니다. 물론 답안을 보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다 달달 외우고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훨씬 읽는 사람이 수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답안을 이게 1번이잖아요. 2-1번. 뭐 1-1번도 써봤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1번이죠. 1번도 써봤으면 했는데 1번을 안 썼네. 뭐 그렇다 치고 1번을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2-1번의 문제를 보면 어디 갔어? 남학생의 수학 평균이 78.5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가 79.4래. 여고 이게 남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에 할애를 한 것이냐 라고 쳤을 때 남학생의 평균 시간이 3.74 시간이고 여학생의 그 공부 시간은 5.01 시간인데 글쎄 뭐 그러니까 적게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적은 점수를 받고 당연히 많이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많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긴 한데 이제 느낌상으로 그냥 느낌상으로 어 그래도 남자애들이 더 선방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 정도 시간 차이면 그래도 점수 차이가 꽤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 공부해서 시험 본 게 아니라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되면 꽤 많이 차이 난단 말이죠. 근데 1점 정도, 0.9점이죠. 정확히 평균이 0.9점 차이 나죠.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걸 좀 캐치를 하는 게 더 이 문제를 풀면서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 4.9시간이다. 정확히 구했어요. 그 다음에 2-2번. 이거는 개요를 되게 잘 썼어. 뭐 답안보다도. 개요를 잘 썼고, 답안도 이제 쭉 흘러가는 대로, 쭉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쭉 잘 쓴 것 같고, 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더라? 가 된다. 그래서 탄력성은, 어, 아, 여기서 좀 나는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이걸 구해서 0.5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0.5로 딱 떨어질 리가 없는데, 답은 또 맞아. 그래서 봤더니, 이게 원래 0.45가 나와요. 근데, 그냥 0.5라고 썼더라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어쨌든 너가 구한 값 자체는 0.45여야 돼. 그래서 너가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반올림 하면 0.5다. 이렇게 이제 쓴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의 지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의 지적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거.
맞아.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됐냐면 DI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통제하더라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수학 점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과연? 난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이게 내가 여기에 이제 그 공식을 써볼게요. yi는 비슷한데 뭐랑 비슷하냐면 42.8 더하기 7.3 xi 더하기 1.1 di. 자, 이렇게 식이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이제 알다시피 x는 뭐야? 하루 학습량이에요. 하루에 얼만큼 공부하냐고. 이게 점수야, 점수. 평균 점수. 그다음 이게 이제 남녀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면 가중치를 주고 여자면 얘를 빵으로 봐요. 여자면 0이고 남자는 1.1이라는 얘기지. 1.1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남자인 1코치와 여자인 최소희가 있다라고 쳐. 너랑 나랑 똑같이 3시간씩 일했어. 뭐 일을 왜 해? 3시간씩 공부를 했어. 그랬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 값은 다 같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3을 넣은 값으로서.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나는 A 플러스 1.1의 점수를 얻게 되는 거고 너는 A 플러스 0의 점수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더 높은 점수를 얻었지. 너는 더 적은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적은 점수를 얻었죠. 그럼 이게 공부 시간을 통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같게 하겠다는 거죠. 컨트롤 한다는 거지. 같게 하더라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수학 점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글쎄, DI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 자체는 DI가 실제로 이렇게 남자는 1이고 여자는 0일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 의미로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그것도 2-1번을 보면 2-1번의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2-1번에서 봤을 때처럼 이렇게 남자가 좀 노력 대비 점수를 잘 얻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야 되는데 어떻게 3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라고 해서 답안을 찾아봤더니 답안에 이 문장이 똑같이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희가 답을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건대 교수가 와서 이걸 쓴 건대 교수가 와서 이걸 가지고 나랑 논쟁을 한더라도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절대 굽힐 생각이 없어요. 이건 완전 잘못된 문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답안 작성할 때 최대한 본인의 힘으로 써봐라. 물론 이제 참고해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본인이 좀 써본 다음에 보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답안도 보니까 뭐 2-4도 그렇고 조금씩 문장을 가져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보는 건 괜찮은데 좀 본인의 문장을 좀 쓰는 걸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질적 시간의 과학적 근거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렇죠? 본질적 시각에서는 남녀의 정수학 점수 차이가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제시문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생물학적 성 차이인지 사회문화적 성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에 뭐라고 나와있지? 글쎄요.
제시문? 제시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 자체는 다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갔어? 본질주의적인 시각 자체를 둘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가 나온 거잖아. 1번이 제시문 가의 본질주의적 시각과 나의 본질주의적 관점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부정하는 거는 맞아요. 본질주의적 시각이라는 것을. 근데 거기서 뭐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뭐 이거를 제시문에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건 무슨 문장인지를 모르겠어. 뭘 쓰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설령 맞는 말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설령 이 문장이 정말 맞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맞는 문장으로 밝혀진다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대다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끔 문장을 써버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다 감점 요소죠. 이건 뭐 완전 사족이지, 사족. 그죠? 뭐 그러므로 본질주의 시각의 과학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뭐 이 말의 똑같은 이제 반복인 거고, 결국 이 두 문장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답은 써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 2-3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을 어떻게 썼어야 됐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문장이 핵심 주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핵심 주장이 되려면 이 말이 좀 빠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것 대신에 붙는 문장이 뭐로 해석한다. 뭐 그냥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원인이 생물학적 성의 차이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차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치?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요소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쵸? 그래서 단순히 이 실험만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도만의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본질주의적 시각을 서포트할 수 없다. 이 정도의 답안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2-4번은 문제가 뭐였냐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2-4번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제시문 자체를 읽는 과정이 난 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학생들과 남학생의 차이를 느껴요. 저는 이제 본질주의적 시각에 좀 약간 치우쳐져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또 어떤 걸 느끼냐면, 좀 남자애들 중에서 남자긴 남잔데 좀 여성스러운 애들이 있잖아. 뭐 개인 아니더라도. 그래서 남자인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자인데 좀 남성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예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죠. 학생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짐을 읽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는 남성계 내에서 움직이는 해부학적 남성. 막 표현이 좀 웃기죠. 여성계 내에서 움직이는 해부학적 남성, 남성계 내에서 움직이는 해부학적 여성, 여성계 내에서 움직이는 해부학적 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여성스러운 남자, 여성스러운 여자, 남성스러운 남자, 남성스러운 여자.
뭐 똑같이 말한 건가? 아무튼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4개의 분류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본질주의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답은 정확하게 썼어요. D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본질주의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뭘 많이 이제 헷갈렸냐면, 그러면 이제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자들을 여성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성스러운 남자, 여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성스러운 여성 그냥 여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남성스러운 여자, 남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본질주의적 시각을 바치는 게 남성스러운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성스러운 남자. 아니지. 아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남성스러운 여자와 남자, 그리고 여성스러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얘네들은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얘네들은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야지 본질적인 시각을 떠받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어요. 보면 답안지를 제출한 걸 보면.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주의적 시각이라는 건 철저히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뉘앙스를 판단하지 못했으면 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해냈다. 여기에서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문장이 비슷하더라고, 답지랑. 그렇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뭘 의미하는 거고, 어떤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뭘 의미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공식이 어디 갔지? 공식이 있다. 여기서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i 해서 a 플러스 bxi 더하기 c di y 플러스 d di 플러스 2의 y.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약간 복잡한 것도 있어서 대학 수학 얘기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뭐를 좀 잘 봤으면 하냐면 잠깐만, 왜 이래? A 얘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극한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값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극한 얘기를 왜 하냐면 얘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이야, 숫자가. A라는 개수가 얘는 이제 상수로 고정될 수 있는 숫자잖아요. 얘가 만약에 만이라고 쳐. 근데 나머지 숫자들은 막 다 0. 몇 이러고 뭐 끽해봐야 높아봐야 78 뭐 이러고 막 이런 숫자라고 쳐. 근데 그런 숫자에서 얘가 만이나 돼.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개수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A가 커져 버리면. 그러니까 A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버리면, 혹은 값이 커져버리면 나머지 변수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로만 딱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죠, 변화에.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어떨까?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이런 값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움직이겠죠, yi 값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버퍼 같은 역할이죠. 버퍼 뭔지 알죠? 완충제. 이러면 확실히 알겠죠.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쵸? 근데 스펀지가 너무 크면, 그쵸? 아무튼 그런 얘기를,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A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평을 해보면, 좀, 좀, 뭐랄까요? 답정너스러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렇게 논술 문제를 보면, 특히 이제 인문계열 논술을 보면, 물론 저는 이제 수학만 가르치긴 하지만, 하도 논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문 논술들도 꽤 본단 말이에요, 글들을. 그러면은 가끔 이제 보면 좀 의도된 답을 요하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의 시각이 좀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밝혔어요. 저는 본질주의적 시각을 굉장히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두 개를 실어놨죠. 그리고 비교를 하라고 할 정도니까 아예 본질주의적 시각은 잘못됐다. 이런 견해를 시험 본 학생들한테 심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험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왜 이 글을 쓰라고 했을까요? 왜 이 글을 써보라고 시켰을까? 굉장히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처음 이제 쓸 때 충분히 써볼 만한 그런 문제라서 써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딴 얘기는 카테고리 조사.